안녕하십니까, 맥티브입니다. 손해평가사 2차 기출문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0번입니다. 다음의 조건에 따른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 사과 품목의 실제 결과 주수와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구하시오.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 보험금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먼저 실제 결과 주수는 가입 당시 심어진 모든 나무, 조사일자 기준으로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에서 마이너스 인수조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 유목이라든가 가입 품종이 아닌 거, 이걸 빼주는 거죠. 여기서는 인수조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 수가 50주입니다. 그러면 실제 결과주 수는 950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주 수 950주, 문제 1번이고요. 2번은 뭐를 구하라고 했습니까? 나무 보험금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나무 보험금은 어떻게 구해주죠? 가피자죠. 즉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주었습니다. 8천만 원 곱하기 피해율은 어떻게 구해집니까? 피해율은 고사주수, 보상하는 고사주수입니다. 를 뭘로 나누죠? 실제 결과주수 로 나눈 것입니다. 여기서 고사주수에서는 보상하는 고사주수만입니다. 미보상 고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상하는 고사주수가 85주입니다. 미보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율은 얼마가 되죠? 그러면 85주를 950주, 실제 결과주수 950주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걸 가지고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율이 나오면 거기다 자기부담 비율은 정해졌죠. 나무는 5%입니다. 나무는 자기부담 비율이 5%입니다. 그러면 이제 피해율만 요것만 구하면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제가 지금 전자계산기를 못 두드리니까 여러분이 한번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실제 결과 주수는 총 주수에서 인수할 수 없는 거, 인수 조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 주수 50주를 빼니까 950주입니다. 그 다음에 피해율은 고사주수 85주를 950주로 나눈 거 하니까 8.947%인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프로테이지의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하시오. 셋째짜리가 여기죠. 여기서 반올림 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8.95%가 됩니다. 그러면 나무지급보험금은 가, 피, 자,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자기부담 비율은 5%로 정해졌다고 그랬죠. 그럼 피해율만 나오면 되니까 여기서 피해율이 8.95%. 그래서 피해율 8.95% 마이너스 5% 해서 계산하면은 3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직접 풀어 보셔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1번입니다. 물론 잠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올려드린 이 동영상 밑에 보면 카페 주소가 있어요. 거기에 오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예상 문제를 지금 기출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예상 문제를 약간씩 변형시켜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도록 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꼭 거기서 풀어보시고 댓글란에다가 맞았든 틀렸든 답을 적어줘 보세요. 풀이하고.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이 보고 또 뭐 가입을 할 것이고 그래서 답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 답을 못 찾는다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답을 제시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가능하면 답을 제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시면서 댓글란에다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3회 기출 문제인데요. 이론 및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이라 설명하는 내용에 알맞는 용어를 담란에 쓰시라.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농지 또는 과수원에서 경정하는 목적물을 전체를 다 조사한다. 모두 조사한다. 그럼 뭐죠 이거는? 예, 전수조사입니다. 모두 조사하는 것 전수조사입니다.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 미보장 주수, 기수학 주수를 뺀 주수로 표본 조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것을 뭐라고 그러냐라는 거죠. 뭐라고 그러죠? 조사 대상 주수라고 합니다. 조사 대상 주수. 그러니까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마이너스 뭘 빼고 고사 주수 빼고, 여기서 고사 주수는 보상 고사 주수입니다. 그 다음에 미보상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 빼고, 그 다음에 기수학 주수를 빼면은 그것이 조사 대상 주수입니다. 이번에 조사해야 될 조사 대상 주수가 되겠죠. 다음 세 번째,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했다.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이다. 그건 뭐죠? 미보상이죠. 그래서 이것은 미보상 주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전수조사가 되고 2번은 조사 대상 주수가 되고 3번은 미보상 주수가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봅니다. 네, 1번 모두 조사한다. 전수조사. 실제 결과 주수에서 마이너스 고사 주수, 마이너스 미보장 주수, 마이너스 기수학 주수를 하는 것으로 표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조사 대상 주수라고 한다. 실제 결과 주수 중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으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주수, 미보상 주수라고 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83번입니다. 적과전 종합위험보장 과수상품에서 다음 조건에 따라 2024년에 평년 착과량을 구하시오. 평년 착과량 구하는 문제는 매년마다 출제되니까 꼭 유념해서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은 외우셔야 합니다. 평년 수확량 또는 평년 착과량. 공식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이 전체에다가 D분의 C입니다. A는 뭐죠? 우리 과수원, 당해 과수원의 5년간 저가 후 착과량, 5년간 수확량 또는 5년간 적착, 평균이죠, 평균. 그래서 여기서는 적과 후 착과량을 미가입은 계산 안 하는 거죠. 미가입은 가입하는 해만 이 값은 6,500 더하기 5,600 더하기 7,100 해서 나누기 3. 이 평균을 내서 나온 값, 이 값이 A 값입니다. 다음 B 값은 우리 인근 과수원이죠. 인근 과수원의 표준 수확량을 구하는 겁니다. 여전히 마찬가지로 5년간 인근 과수원의 적착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얼마죠? 7,300 더하기 표준 수확량이니까요. 8,700 더하기 9,200 해서 나누기 3 하면은 얼마가 나오겠죠? 이것이 B값입니다. 다음 C값은 해당 연도의 기준표준 수확량입니다. 그래서 2024년이니까 보험에 가입하는 해니까 C는 9,350. 그 다음에 D는 5년간의 기준표준 수확량의 평균입니다. 근데 여기서 줬죠.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8,500개다. 그러니까 D 값은 8,500개다.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A, B, C, D를 이 공식 안에다가 넣으면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평년 착과량입니다. 그래서 평년 착과량은 일단은 이 공식을 외우시고요. 계속해서 풀다 보면 저절로 또 외워질 겁니다. 이렇게 암기가 되면 계속 풀다 보면 이 산식의 의미가 이해가 될 거예요. 왜 이런 산식이 나왔는가. 그래서 이 산식의 의미가 터득될 때까지 계속해서 풀다 보면 터득될 것이고 암기가 될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암기하시가지고라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푼 값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Y는 5년간 가입했었는데 3번 가입했었죠. 그리고 A는 6,500, 5,600, 7,100을 3으로 나오니까 6,400. B는 8,400. C는 금년 또 9,350으로 나왔고 D는 8,500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3의 D분의 C로 계산되는 이것에다 넣어보는 거죠. A는 6,400이었죠. B는 8,400이었고 B 마이너스 A니까 8,400 마이너스 6,400.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5분의 3은 5분의 2죠. 요 값으로 곱해준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D분의 C로 계산한다. 그래서 D는 8,500이고 C는 9,350이니까 8,500분의 9,350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7,92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꼭 한두 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다음 84번입니다. 아래 조건의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배 품목의 과실 손해보장, 적과전 범동상의 우박사고 이런데 구하라는 건 뭐죠? 착과 감소 과실수하고 기준 착과수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이거는 착과 감소 과실수는 첫째 뭐죠? 착과 감소 과실수. 착과가 감소됐다. 뭐에 비해서 뭐가 감소됐다는 얘기죠?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보았죠. 평년 착과량에 비해서 이번에 적과 후 착과량이 더 적다. 그래서 그래도 한 10만 개는 열릴 줄 알고 보험에 가입했는데 해놓고 적과 후 착과량을 세보니까 5만 개더라. 그러면 5만 개가 착과 감소 과실수가 되겠죠.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5만 개가 적게 열렸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평년 착과수가 2만 개고 2만 개가 열 일이라고 봤는데 적과 후 착과수가 해보니까 10,00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0개가 착과 감소다. 그래서 이것을 착과 감소 과실수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뭘 구하라고 그랬죠? 기준 착과수를 구하시오. 자, 기준 착과수는 적과 후 착과수 플러스 착과 감소 과실수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준 이게 2만이 죄송합니다. 여기 평착이고 요 만이 적착이죠. 적과 후 착과수죠. 그리고 요 만이 착과 감소 과실수죠. 그러니까 적착에다가 착과 감소를 더하면은 2만 요대로 평착이 되죠. 그래서 기준 착과수는 몇 개다? 2만 개다. 적착에다가 착과 감소 과실수를 더한 것이다. 그래서 2만 개다.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지만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중에 띄어서 나옵니다. 착과 감소 과실수는 평착에서 마이너스 적착이고 평착 2만 개에서 적착 10,000개를 하니까 착과 감소 과실수는 10,000개가 되겠습니다. 기준 착과수는 적착, 요게 적착이죠. 적착 플러스 요 착과 감소 과실수 요 둘을 더한 거죠. 그럼 2만이 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85번입니다.
과실손해보장의 일소피해 담보에 관해서 내용을 서술하라 이래가지고 4회 때 15점으로 나왔습니다. 일소피해의 정의, 일소피해의 정의가 제가 뭐 쭉 살펴보니까 한 두세 번 나온 것 같아요.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과일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일이 이렇게 있으면 요 끝에가 과피죠. 껍질이. 요게 과육이죠. 과육 또는 과피가 노출되어 과육 또는 과피가 어떻게 되냐면 괴사돼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게 그을리게 되는 거. 그을린 현상. 죽었어요. 태양광이 노출되었고 타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태양광은 어느 정도의 어떤 태양광이냐면 폭염주의보가 내려가지고 우리 과수원의 인근 3개 기상관측소에서 관측한 바에 의해서 2일 동안 33도씨 이상의 폭염이라 해야 돼요. 2일 동안 33도씨 이상의 폭염에서 태양광에 노출되어 가지고 과육 또는 과피가 괴사되어 검게 그을리게 되는 현상, 이걸 가리켜서 일소피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소피해는 이 정도 정의를 해주고 담보 조건은 과수원 인근의 3개 기상관측소에서 측정한 최대치가 폭염주의보로서 보다 2일 동안 33도씨 이상의 폭염일 것. 그 다음에 일소피해 담보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적과 후부터 언제까지? 9월 30일까지가 일소피해 담보 기간입니다. 보험 기간입니다. 이렇게 하고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소피해의 정의입니다. 폭염입니다. 일소가 발생하여 과일이 탔단 말이죠. 생긴 피해를 말하고, 일소는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돼요. 과피, 이렇게 과일이 있으면 요 껍데기가 과피, 요 안쪽에 있는 게 과육. 과피 또는 과육이 괴사돼요. 죽어서 검게 그을리거나 변색되는 현상, 이걸 가리켜서 일소피해라고 한다. 폭염이란 뭐냐? 폭염특보가 내렸어요. 기상관측소에서, 기상청에서. 그래서 우리 과수원에서 제일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의 관측 장비로 조사한 것에 의해서 보면 낮 최고 기온이 연속 2일 이상 온도는 33도씨 이상일 것이요. 이런 폭염입니다. 이런 폭염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이때 보상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일소피해 담보 조건은 폭염특보가 발령한 날부터, 폭염특보 발령일부터 언제까지? 폭염특보 해제일까지, 요 기간 내에 발생한 거라 해야 돼요. 이것만을 담보한다는 거죠. 과수원 이천 지역에 폭염특보를 적용해서 한다. 그 다음에 담보 조건, 보험 기간은 뭐냐? 적과 종료 이후부터 판매 개시년도 9월 30일까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적과 시점이잖아요. 그럼 이 적과 시점부터 시작해서 9월 30일까지. 요 기간 동안에 일어난 것으로 일소피해 보험 담보 기간을 잡는데, 그 중에서도 실제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서 해제된 날까지, 폭염 경보가 발령된 날로부터, 경보 발령일로부터 해제일까지, 이 사이에 일어나는 일소피해를 보상한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86번입니다. 적과전 종합위험 2 과수 사정이죠. 특정 5종 위험 한정 특약 사과 품목에서 적과전의 우박 피해 사고로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표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품종하고 주수는 다음과 같다. 그럴 때 들어갈 수 있는 표본 주수,
나뭇가지 총수, 육아 총수의 제속값을 각각 구하시오. 뭐뭐 구하라고 그랬죠? 표본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뭇가지 총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아 총수. 자, 표본주가 결정이 됐다. 예를 들면 표본주가 10주라고 합시다. 표본주 10주면 나뭇가지 총수는 몇 개죠? 동서남북 4가지죠. 4가지. 그래서 40가지가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육아 총수는 가지당 몇 개씩을 조사하죠? 5개죠. 그럼 40가지 곱하기 5개. 그러면 육아 총수는 200개를 조사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표본주를 구하는 건데 이 문제는 반드시 이 표본주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의 모든 문제에서 표본주를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이 표본주를 알아가지고 표본주를 대입시켜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박피에서는 특별히 나뭇가지 총수, 동서남북 4가지를 조사한다. 그 다음에 육아 총수는 각 가지마다 5개씩을 육아 총수를 조사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성종 스가루하고 가몽이 있는데 주수가 스가루는 440, 가몽은 250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총 주수를 계산해 보면 690주가 되겠네요. 예, 690주를 표본주 표에서 구해서 보면 이게 몇 주가 나오냐면은 앞에 6자에다가 더하기 7을 하면 100단위에서 7을 하면 나와요. 그러면 13주가 되겠어요. 13주가. 표본주 13주를 가지고 스가루하고 가몽에 다시 나눠줘야 돼요. 그럼 13주 곱하기 스가루는 13주 곱하기 690분의 스가루가 몇 주죠? 440이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 이것이 스가루의 표본주예요. 스가루 표본주. 근데 이렇게 나온 것을 뭐라고 했어요? 표본주 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여기 해보면 나오는 숫자에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스가루의 요것을 계산한 것이 스가루의 표본주가 되고 요 1번이 되겠죠. 요건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스가루의 표본주. 그럼 이 표본주가 몇 주가 나오면 곱하기 거기다가 동서남북 4가지를 하면 요 2번이 나오죠. 요 2번의 가지수가 나오면 거기다가 가지마다 5개씩 육아를 더해주면은 요 육아 총수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스가루면 그 다음에 가몽을 구해보면 똑같이 13주에다가 안분을 하는 거죠. 690분의 가몽이 차지하는 비율이 250개예요. 예, 요렇게 해서 계산하면 또 가몽의 표본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가몽의 표본주를 적으시고 거기다 곱하기 4를 하면 나뭇가지 총수가 나오고 나뭇가지 총수에다가 각 나뭇가지마다 5개씩의 육아를 곱해주면 육아 총수인 이 6번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두 번 더 풀어보시면서 감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는 스가루 440주에 가몽 250주를 더하면 총 690주였죠. 690주니까 6 더하기 7로 계산하면 13주가 전체 표본주가 되는 거예요. 13주가. 그러면 이 13주를 곱하기 690 전체에서 440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안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8.289가 나와요. 첫째 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버려요.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13주 곱하기 690을 250 하면은 4.71이에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5주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계산이 나오죠. 1번 거는 8주, 2번 거는 5주. 그러면 여기다 4를 곱하면 가지수 32가지가 나오고 32가지에다가 5개를 곱하면 5, 35, 160개가 되나요? 이렇게 육아 총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5개에다가 4가지를 더하면 20가지가 나오고 20가지에다가 5를 곱하면 육아 총수는 100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8, 4, 32, 32에 5를 곱하면 160.
여기는 5개니까 5, 4, 20 곱하기 4니까 20, 20에다 곱하기 5 하니까 100.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을 각자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별표 1에 품목별 표본주 구간수 표본주 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된다.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과수 4종에다 포, 복, 자, 그 다음에 감귤, 망감류, 밤, 호두, 무화과 대부분의 과일이 이 별표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200주 미만까지는 이렇게 따로 떨쳐서 보십시오. 50주 미만일 때 5주, 50주 이상 10주 미만일 때 6주, 100주 이상 150주 미만 7, 150주에서 200주까지 8. 논두장 찍고 각인해 두시고요. 다음 200주 이상부터는 이제 100단위로 뛰죠. 200에서 300, 300에서 400. 여기다가 각 7씩을 더하면 이 수가 나오죠. 표본주가 3에다가 더하기 7을 하면 표본주 10주, 4에다가 더하기 7을 하면 11주, 5에다가 더하기 7을 하면 12주, 6에다 더하기 7을 하면 13주, 쭉 해서 1000주 이상은 17주까지. 이 표본주는 대부분 안 준단 말이죠. 문제를 풀 때 자기가 이 표본주를 구해낼 수 있어야 돼. 이 표에 의해서. 그래서 이 표를 전체를 논도장 찍고 암기해 두시라는 겁니다. 다음 유가타박률에서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선정된 표본주마다 예를 들어서 아까 8주였다 그러면 곱하기 동서남북 4가지를 취하라 그러면 32가지가 되겠죠. 거기다 가지별로 5개 이상의 유가 꽂는 그러면 32에다가 5개 그러면 160개의 유가를 조사를 한다. 표본 조사를 할 때 몇 주를 조사하고 몇 가지를 조사하고 유가 몇 개를 조사할 것인가 하는 범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정 표본주 수를 산정하는데 실제 결과주에서 미보상 빼고 고사 빼고 수학 불능조사를 뺀 것을 뭐라고 그런다? 조사 대상 주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적정 표본수는 아까 본 것처럼 전체 표본수가 예를 들면 13주다.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의 합이 690주였는데 품종별로 스가루가 예를 들어서 뭐 200주였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13주를 스가루에다가 안분을 한다 하는 안분 계산법이죠. 그래서 아예 이론서에다가 이론서 372쪽에서 이렇게 표까지 주었어요. 이 말은 뭐겠어요? 이거 완벽하게 이해하고 해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문제를 낼 때 이제 이런 것을 자기가 다 계산하도록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 구조를 알아야 돼요. 자, 스가루, 반밀식, 수령 10살, 실제 결과 주수 쭉 해가지고 조사 대상 주수만 한번 가지고 볼게요. 100주, 200주, 100주, 150주 다 해사니까 550주가 나왔어요. 그러면 550주면 7을 더하면은 몇 주죠? 5에다 7을 더하니까 12주의 표본주가 필요해요. 최소 표본주예요. 12주. 그래서 12주잖아요. 그리고 안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스가루 반밀식 수령 10살에 몇 개를 안분하냐면 12 곱하기 총 550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이잖아요. 요렇게 해서 나오는 수 요거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하면은 나오는 수가 바로 스가루 반밀식 10살짜리가 갖는 표본주가 되겠어요. 그래서 표본주를 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아시겠죠? 여기 200은 어떻게 계산해요? 12주 곱하기 총 550 중에서 200 해서 나오는 값. 이렇게 적정 표본주 수를 산정한다. 이것을 이론서에서 이렇게까지 자세히 뒀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런 시험이 이 산정표를 안 주고 자기가 구해서 할 수 있게끔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 말은 이 문제를 완벽히 이해해두고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87번입니다. 다음에 계약 사항과 조사 내용을 참조해서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착과 감소량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이렇게 구하라는 거죠. 구하라는 것이 착과 감소량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착과 감소 보험금. 그러면 착과 감소 보험금은 거의 공식으로 외우라고 그랬죠. 착, 미, 자의 과중 곱하기 가격 곱하기 보장 수준. 자, 착은 착과 감소 과실수. 총 착과 감소 과실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잠시 화면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착과 감소 보험금은 구하는 산식이 착, 미, 자 곱하기 과중 곱하기 가입 가격 곱하기 보장 수준이다. 착은 착과 감소 과실수는 원래는 한 10만 개 딸이라고 봤죠. 평착이죠. 평년 착과량. 근데 실제로 따놓고 보니까 적착이죠. 5만 개 땄더라. 그러면 착과 감소 과실수가 5만 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는 평착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27,500개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적착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여기 적하고 착하고 나와 있네요. 이런 문제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료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자료가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자료를 보고 내가 원하는 걸 뽑아내는 거. 그래서 이게 적하고 착하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5,500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착과 감소 과실수는 얼마죠? 12,000개가 되나요? 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자료를 뽑아서 계산할 수 있는 거, 이게 필요한 거죠. 착과 감소 과실수가 12,000개입니다. 그 다음에 미보상 감소 과실수. 미보상 감소 과실수는 이 착과 감소 과실수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하는 거죠. 미보상 비율에서는 최대 끝을 곱하는 거예요. 여기서 미보상 비율이 5%도 있고 10%도 있어요. 여기서는 10%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제일 큰 걸로. 그러면 몇 개가 되죠? 1200개가 되죠. 그 다음에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는 기준 착과수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죠. 근데 기준 착과수는 여기서 얼마가 되죠? 적착 플러스 착과 감소 과실수니까 27,500이 되죠. 27,500 플러스 자기부담 비율 15%. 이것이 자기부담 감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착은 12,000개. 그 다음에 미부상 감실수는 1,200개.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는 여기서 나오는 요 값. 얼마인지 한번 이제 계산해 보십시오. 이 값을 계산해 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과중. 과중은 가입 과중이 0.4kg라고 그랬죠. 0.4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가입 가격 킬로그램당 2,200원이라고 그랬죠. 2,200원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보장 수준 50%라고 그랬죠. 50%를 곱해주는 거. 이렇게 계산을 하면 착과 감소 보험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정답을 한번 확인하면서 보겠습니다. 착과 감소 보험금은 착과 감소 과실수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 과실수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에다가 가입 과중을 곱하고 가입 가격을 곱하고 보장 수준을 곱하면 나오는 거죠. 그럼 착과 감소 과실수는 평착에서 적착을 뺀 것이다.
27,500개 정도는 거두리라고 봤는데 15,500개밖에 안 열렸더라. 그러면 12,000개가 착과 감소 과실수다라는 거죠. 거기서도 미보상으로 빼줘야 되는 게 있어요. 10%는 보상할 수 없다. 그래서 1,200개는 여기에서 빼주고 들어가라. 1,200개. 그다음에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는 기준 착과수의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것이다. 기준 착과수 27,500개에다가 자기부담 비율 15%라고 그랬죠. 그러면 4,125개를 빼준다. 그래서 착, 미, 자 곱하기 과중 곱하기 가격 곱하기 보장 수준 해가지고 나온 것이 293만 7천 원이다. 착과 감소 과실수에다가 미보상 감소 과실수,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를 한 다음에 이것을 과중으로 0.4로 곱하고 이게 과실수니까요. 과실수니까 이 과실에 대해서 0.4kg 과중을 곱하고 킬로그램당 가격을 곱한 다음에 보장 수준은 50%만 해주겠다 하니까 50% 이렇게 계산하면 29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것은 이 동영상 하단에 카페 주소가 있습니다. 카페 주소를 찾아가셔가지고 꼭 자료를 다운받아서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예상 문제가 계속 올라올 겁니다. 또 예상 문제를 카페에서 풀어보시고 댓글란에다가 이 답과 풀이 과정을 한 번씩 다 남겨주시고 다른 분들도 남겨주시면서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직접 풀어보셔야 한다. 백날 강의 들어도 내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학원의 강사의 강의를 들어도 내 것 아닙니다. 그거 믿었다가는 1년 내내 공부하고 가서 떨어집니다. 직접 풀어보셔야 합니다. 직접 풀어보시면은 2개월 내지 3개월이면 이 시험은 끝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죠. 근데 2, 3개월이면 될 시험을 2, 3년 걸려도 합격 못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직접 풀어보지 않으면 만년 이제 장수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장수생. 이래서는 안 되죠. 직접 풀어보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